오늘은 노후에 구축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단점을 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는지 5가지 정도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댓글을 보니 오래된 아파트는 불편하지 않을까? 주차 문제나 난방 같은 것들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오히려 장점이 크더라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에 비해 구축이 더 나은 면이 분명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는 은퇴 후 주거 공간을 고민할 때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구축 아파트에 살아야 할 이유 5가지와 사람들이 걱정하는 단점이 왜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은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 노후에 정말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 중에 구축 아파트를 택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도심의 편의시설 바로 옆인데 신축에 비해서 가격이 꽤 저렴했다, 이웃 간 정이 있고 이미 동네가 완성형이어서 가게나 병원 등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식으로 나름의 만족도를 드러내셨습니다. 반면 부정적으로는 주차장 좁다, 외관이 낡아 보여서 기분이 안 좋다, 언제 재건축 들어갈지 몰라 불안하다 등등 여러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단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실거주 측면에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대부분 시내나 도심권에 위치한 게 많아서 병원, 마트, 은행, 공원, 식당, 문화시설 등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후엔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데 시골 외곽의 신축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구축이 훨씬 편리하지요. 더욱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잘 잡혀 있어 자동차 없이도 다니기 편한 곳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 운전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집 앞에 편의점이며 시장, 은행, 약국이 모여 있어서 걸어서 웬만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골 쪽 신축 단지에는 의외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도심 구축 단지들은 이미 인프라가 완비되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신축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가성비가 뛰어나죠. 어떤 분은 경기도 외곽 신축에 갈 바에야 차라리 서울 구도심의 구축 아파트가 내가 살기에 더 편하더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둘, 구축 아파트는 가격 안정성과 합리적인 관리비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각종 첨단 시설과 화려한 커뮤니티를 갖추다 보니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구축은 설비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관리비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관리비를 20만 원, 30만 원씩 내야 한다면 매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적정 수준의 관리비면 부담 없이 지내기 좋습니다. 물론 낡은 공용시설 때문에 관리비가 더 든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신축의 각종 부대시설, 헬스장, 카페, 카쉐어링 라운지 등 유지비가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집값 자체도 신축만큼 거품이 끼지 않은 덕분에 급격한 하락 위험이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집은 무조건 가치가 올라야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후에는 투기보단 안정이 더 중요한 법이죠. 집값이 조금 오른다 내려간다에 신경 쓰기보다 지금 거주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관리가 쉬운지가 더 소중하다고 하셨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구축 아파트가 나름 든든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 이웃 간 교류가 탄탄하고 커뮤니티가 더 따뜻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축 아파트 단지는 오래도록 같은 주민들이 살아온 경우가 많으니 서로 얼굴을 익히고 작은 마을처럼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새로 지어진 대규모 신축 단지는 주민끼리 잘 모른 채 각자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인간관계가 소중하잖아요. 옆집 할머니도 알고 관리실 직원들도 착하고 자주 만나 차 한잔 나누면서 정보도 교환한다는 식으로 구축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너무 오래돼서 폐쇄적이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나 중년층이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세대가 섞이는 경우도 많아 조용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답니다. 예전에 송혜 선생님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봐서 귀찮지 않냐고 묻는데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이 챙겨주는 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이웃이 빨리 발견해주고 병원까지 동행해 주시는 일화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구축에서의 커뮤니티가 때론 노후 생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네, 구축 아파트는 구조가 여유롭고 리모델링을 통한 자유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방이 많고 거실이나 주방이 좀 더 넓은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베란다가 넓어서 화초를 가꾸거나 작은 텃밭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내 취향대로 손볼 수 있는 공간이 좋아요. 요즘 신축은 공간 구성 자체가 정해져 있고 이미 시스템이 빡빡하게 갖춰져 있어서 마음대로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구축은 구조가 단순하고 벽체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적당히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자유도가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벽지만 새로 하고 싱크대 정도 갈아도 깔끔해진다며 큰 돈 안 들이고도 완전히 분위기를 바꿨다고 하시죠. 단점 아니냐고 치부되는 오래됨이 오히려 맞춤 리모델링을 통해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외관이 낡아서 보기 싫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도색과 보수 공사로 꽤 깔끔하게 바뀌는 단지도 많아요. 결국 내 집을 마음대로 꾸미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섯, 구축 아파트가 은퇴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아서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은퇴자금 대부분을 쏟아붓거나 대출을 크게 일으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빚더미를 안고 살면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반면 구축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으니 무리 없이 내 집을 마련하고 남는 자금으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완성된 지역이라는 장점도 결합해 생활이 안정적이면서도 재정적 스트레스가 적은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축은 안전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내진 설계를 갖춘 사례도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 잘 버텨온 덕에 구조적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당연히 보수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모아서 리프트나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교체해온 단지라면 신축 못지않게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서건축의 재발견에서도 오래된 건축물은 그 자체로 생활 속에서 검증받은 안정성과 공간미가 있다고 말하던데 구축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노후의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면 왜 좋은가? 위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간략히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비되어서 병원, 마트, 교통 등 편의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신축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관리비나 세금 부담이 덜해 재정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오래된 단지에서 형성된 탄탄한 이웃 커뮤니티가 노년에 큰 힘이 되어준다. 넷째, 구조가 여유롭고 리모델링의 자유도가 커서 내 취향에 맞춰 꾸미기 좋다. 다섯째, 은퇴 이후 무리 없이 집을 마련하고 남은 자금을 좀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구축의 단점을 두려워할까? 보통은 주차장 협소 외관 낡음, 설비 노후화, 재건축 불확실성 정도를 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즘은 구축들도 지하 주차장을 증축하거나 공용부를 확장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많습니다. 외관의 낡음은 도색과 외벽 리뉴얼로 개선할 수 있고 설비는 정기적인 교체와 보수 공사로 새 아파트 못지않게 사용할 수 있죠. 또 재건축을 무작정 기대하기보다는 이 단지에서 내 노후를 정말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재건축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축이라고 꼭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후 생활에는 안정성과 편의성이라는 큰 장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 신구 선생님이 남들이 낡았다고 외면하는 곳일수록
진짜 삶의 흔적과 정이 깃들어 있을 때가 많다고 이야기한 대로 오래된 공간은 그만의 매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신축보다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구축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요. 그러니 단순히 아파트가 오래됐다 해서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내가 은퇴 후에 원하는 생활 패턴과 재정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시에 남아서 병원, 공연장, 도서관, 모임 등을 편하게 오가고 싶다. 차 없이도 도심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도심권 구축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면 정작 편리하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길게 들으시면서 여러 댓글이나 사례 속에 담긴 경험을 마주하셨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에 집은 주거 안정과 편의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창한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집은 지낼수록 손때가 묻고 그 시간만큼 정이 드는 곳이라는 말도 있듯이 구축 아파트가 주는 안정감과 이웃관계, 그리고 인프라의 탄탄함은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구축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곳곳마다 컨디션이 다르고 관리 주체와 입주민들의 의식에 따라 분위기가 천차만별이지요. 따라서 하나, 동네 환경과 주민의 관리 수준을 잘 살피고, 둘, 구조적 안전이나 설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셋, 예산과 위치를 종합해 본 뒤 실제 거주하기 편한지 방문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축만 고집하다가 높은 분양가나 유지비에 치여 후회하는 것보다 구축 중에 수은 보석을 찾는 편이 훨씬 현명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정리한 5가지 이유. 다시 한번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 도심 인프라가 완비되어 노후 생활에 편리하고, 둘, 가격과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셋, 오랜 이웃과의 유대가 커서 마음이 편안하고, 넷째, 구조가 단순해 리모델링이 자유롭고, 다섯째, 과도한 빚 없이 여유 자금을 쓸 수 있어 삶이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노후에 구축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주변에서 뵌 어르신들 중에는 새 아파트로 옮겼다가 되레 너무 복잡하고 커뮤니티 비용도 커서 부담된다며 다시 구축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역시 오래 살던 동네라 이웃도 마음 편하고 웬만한 시설은 걸어서 갈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언제나 선택은 개인에게 달렸지만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구축 아파트가 노후에 참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새로이 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집이란 나와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제일이지, 남들 눈에 화려해 보인다고 좋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길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연예인 실명 언급해서 사례도 좀 섞어봤는데 김혜자 선생님이나 이순재 선생님, 송혜 선생님 등 원로분들의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본질은 안정과 편안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후에 구축 아파트가 지닌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